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 즉 도어스태핑에서 슬리퍼 차림의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퇴장 후에도 해당 기자는 제재하던 대통령실 비서관과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출근 직전 언론 공지를 통해 도어스태핑 중단 결정을 알리면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파이널 디시전, 즉 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지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는 MBC를 겨냥해 자신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어디 감히 우리를 하는 왜곡된 우월감이 짙게 배어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최근 대통령실과 대립관계에 있는 MBC를 거론하며 공영방송 MBC는 요즘 언론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며 MBC는 혹시 언론의 자유를 왜곡, 과장 보도를 일삼고 가짜뉴스를 마음대로 내보낼 자유와 착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광우병소 조작 보도로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자유, 500억대 탈세를 하고도 멀쩡할 자유, 대통령을 상대로 마음대로 고함 지를 자유, 한마디로 자기들 멋대로 할 자유를 언론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면서 혹시 나는 남들을 비판하고 심판할 뿐 그 반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부디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김종혁 비대위원은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폭력이라며 언론도 마찬가지다. MBC는 그동안 어느 쪽이었나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우파 지지층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유승민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연이어 비판한 데 대해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이 그럴 거면 당을 나가라며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일 때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으로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반면교사적 체감으로 아시는 분이 그 오류를 다시 되풀이하자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완벽하지는 않다. 야당은 작은 것도 침소봉대해 정권 강판용으로 악용하려 하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을 향해 야권 측이 없는 일도 있다고 우기고 조작해대는 마당에 그 야권에 편승해 돌팔매를 던져댄다면 당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싶다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나무기 구속 만기 출소 당일인 21일부터 민주당 이재명을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이 최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된 데다 한 달 전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나무기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이재명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로 구속됐다가 21일 1년 만에 풀려난 나무기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재명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욱은 구체적으로는 강한구 전 성남시 의원에겐 5천만 원, 최윤길 전 시의원에겐 6천만 원, 고유한기 전 도계공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 원,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1억 8천만 원이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며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돈 외엔 이재명이 시장 재선 자금 용도에 쓰였다고 남욱은 강조했습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남욱은 이날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며 2015년 2월부터는 이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받는 부정처 사후 수뢰 혐의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의 보통주 지분 중 24.5% 700억 원, 세후 428억 원을 정진상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남욱의 법정 증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분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3인방 것으로 구체화하기 이전 애초부터 이재명 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상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한 실소유주 논란이 종결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재 김만배는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해석을 부인하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검찰의 대장동 수사로 주인 없이 떠돌던 보통주 지분 중 24.5%, 즉 700억 원, 세후 428억 원을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것임을 주장해야 진짜 그 돈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욱은 2013년 3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들어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새롭게 증언했습니다. 남욱은 높은 분들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지목했습니다. 그간 검찰 조사에선 이 돈과 관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등에게 사업 특혜를 약속하면서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기상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5천만 원과 1억 원의 출처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욱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금전을 제공한 동기가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을 염두에 두고 대장동 사업 특혜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이재명 시장 측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의 온전한 종착점이 아니라 전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 최측근 2명이 민간업자에게서 나온 돈을 실제 받았다면 이재명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또 2014년 4월에서 6월 남욱이 4억 원을 마련해 김만배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이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탱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 매월 서너 번씩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